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기사가 나왔었어요. 슈퍼리치,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부자들. 자, 슈퍼리치는 100억 이상이고 그냥 부자는 10억 이상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경기가 굉장히 더 나빠질 거다. 그래서 투자 1순위는 여전히 부동산이고 10억 이상 금융자산은, 금융자산 100억 이상은 주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 79%가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2002년에는 56%가 경제가 나빠질 거라 했는데 이제 그보다 훨씬 많은 79%가 나빠질 거다. 그리고 202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가 84%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슈퍼리치들이 대체로 지금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촉이 맞겠죠. 부자들의 총 자산 평균도 지난해 말 기준 72억으로 부동산이 40억가량을 차지했는데 2021년보다 78억보다 한 6억 정도 줄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평가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부자들이 경기가 나빠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자, 수십억, 100억 이야기하고 현금자산 10억, 현금자산 100억 이런 이야기들이 남 이야기 같이 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1인 가구 절반이 빈곤하고 독거 노인은 72%로 더 높아졌다.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 관변연구소에 따르면 1인 가구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이 상대적 빈곤층이 47.2, 그래서 전체 인구의 빈곤층 15.3%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자,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15.3이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자, 한 800만 명이 빈곤하다라고 봐야 되죠. 자, 한국의 공식 통계에서도 국민 5천만 중에 800만 명이 빈곤한데 1인 가구는 절반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독거 노인 빈곤율은 72.1%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배고파서 우유, 사과 훔치는 노인 장발장이 늘었다. 전국의 절도 범죄는 5년간 줄었지만 65세 이상은 60%가 넘게 증가했는데 코로나 여파에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난 10월에 청주 상당의 한 야채 가게에서는 한 개 1,000원 하는 사과 5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81세 된 노인이 가게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진열된 사과를 몰래 비닐봉지에 넣었고 붙잡힌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청각장애도 갖고 있는 무직이었어요. 같은 해 5월 충북 정평읍에서는 69세 노인이 먼지떨이를 훔쳤다가 검거됐는데 그것도 4,000원짜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방 조치됐는데 이 사람도 무직이나. 자, 이래서 고령 어르신들이 소액절도 사건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밀양에서도 지난해 12월 70대 노인이 우유 아몬드 17,000원치를 훔쳤다가 잡혔는데 독거 노인으로 마땅한 소득 없이 배가 고파서 범죄를 저질렀고 서울 한 의료매장에서는 정장 상의를 몰래 훔친 78세 노인이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훔친 정장 상의는 10만 원짜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이 생계형 범죄가 지금 인플레로 인한 생활고 소득 감소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이 조삼모사 형태로 전 국민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이재명의 지금 이 기본 대출이 국민들한테 조롱을 받고 있는 듯 언론들이 보도하지만 솔직히 언론들은 이걸 조롱하지만 국민들은 이걸 환영하는 사람이 내심으로는 더 많을지도 모른다라는 무서운 현실이 우리를 썸뜩하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암울해지는 거는요. 정부에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2030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청년 다중 채무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정책 금융에 손 벌리고 있는데 이번에 소액 생계비 대출에 나섰던 35%가 30대 이하라는 거예요. 자, 서민금융진흥원이 50만 원씩 해서 16%로 빌려주고 잘 갚으면 6개월 뒤에 또 10만 원 빌려준다는 25,399건 중에서 연령으로 보면 30대 이하가 35.2, 40대가 31.1, 50대가 2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이하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해서 받은 평균액이 64만 원이라고. 그래서 소액 생계비 대출자 중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인터넷 강의 결제 비용이 없어서 생계비를 신청했고 한부모 가정에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고 본인은 취준생이라 월 소득이 없어서 카드, 현금 서비스, 리볼빙을 사용하면서 높은 이자 탓에 연체까지 발생했고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 상담 신청 연계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금 젊은 애들이 직장이 끊기고 실업급여 끊기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취업도 안 되면서 이런 다중채무자나 이 생계비 대출까지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4분기 기준 다중채무자 중에 30대 이하 비중이 27% 계속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채무자이면서 중저소득, 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인 사람을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30대 이하 다중채무자의 증가는 이들 대부분이 취약차주라는 거예요. 자, 작년에 하반기부터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게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5대 은행의 지금 대출금리 상승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금리가 뛰니까 저신용자들은 기존 대출이 연체가 되면서 연체자로 전락했는데 연체자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2금융권으로 가게 됐는데 2금융권에서도 지금 저축은행은 4.7, 여신 전문 회사 같은 경우는 2.4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2금융권에서도 사실상 이제 연체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이제 하는 데다가 전부 손을 내밀고 햇살론이니 최저생계비 대출 등을 하는데요. 정부에서 돈을 빌린다고 갚는 게 아니라 못 갚아서 세금으로 갚아주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대출자가 제때 상환을 못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의 보정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대위 변제를 해주는데 햇살론 같은 경우에 대위 변제금이 지난해 평균 16%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대공황급 경제 위기가 오고 있으면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이제 그 전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벌써 쓰러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1,0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은 벌써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취약차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경제위기가 한국에 덮쳐서 금융위기로 전화가 되면 이런 대공황급 경제위기에 햇살론이니 지금 긴급 생계비 신청이니 무슨 자영업자 만기 연장이니 이자 상환 유예니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 거냐,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땡방질이 아닌 뉴딜급의 거시적 메가 플랜, 거대한 국가적 규모의 이 저소득층 그리고 삶이 무너지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정부가요, 가만히 보면 지금 돈 몇 갱하라면 돈 몇 갱하 맞는데 회사채 시장 돌리는데 그 다음에 PF가 문제라면 PF 막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15%로 할인해서
아파트 사줘. 15% 할인 아파트 사줬는데 LH나 SH가 그 아파트가 지금 40% 할인한다잖아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곳곳에 땜빵하는 식으로 지금 경제정책, 서민구제 정책을 갖다가 수행하고 또 금융기관 부도 방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돈만 낭비되지 절대로요, 이 본격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 구제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다가오는 경제 위기가 거대한 대공황급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문재인식 사기 한국형 뉴딜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터지는 쪽마다 부채 탕감시켜준다, 그리고 내일 소액 대출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요, 체계적으로 대응해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 중에서 한 2천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도 1,000만 명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1,000만 명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될 때 정부가 이제 급식소를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집을 잃은 가족들을 위한 무료 숙박을 제공하는 합숙소도 제공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을 세워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가 미흡할 건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그때 터지면 그냥 은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곳곳에 땜방으로 이렇게 때우기만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뚝이 무너져서 쏟아져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처신할 겁니까? 그래서 뚝이 무너질 때 대비해서 또 다른 새 뚝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쪽에. 그 뚝이 뭐냐? 한국형 뉴딜. 미국의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대공황을 맞이해서 미국 사회 전반에 그야말로 빈민구제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농업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농산물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들고, 자, 그러면서 이 곳곳에 또 이 급식소와 합숙소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도가 나는 회사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부도 난 은행들을 정리하는 이런 일들을 뉴딜에서 쭉 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정부 차원의 거대한 계획이 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땜방질을 한다면 이게 그 50만 원, 64만 원을 줬다고 그 사람 삶이 나아지겠어요? 그냥 며칠 연장된 거죠. 자, 그리고 자꾸 탕감이니 무슨 연장이니 이런 식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일단은 사람을 살리는 쪽에, 거기에 과감한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지키는 쪽으로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제 말 안 듣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때우다가는 나중에 감당 못할 일이 발생할 거고, 막상 터지고 나면 뭐부터 해야 될지 손쓰지 못하다가 자살하는 사람, 그리고 거리 시위 폭동에 나서는 사람, 도둑 강도질 하는 사람, 나라가 거의 아수라장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기득권이요, 이 경제가 뚝이 터져버렸을 때 사람이 제도에 대한 이 준수 입장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야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걸 명심하고 그들이 야수가 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해야죠. 그래서 그런 국가적 보호망을 갖추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정부가요 이런 식으로 50만 원 빌려주면서 상담하고 줄 세우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이게 방주나 돼요? 그야말로 뗏목 하나도 못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며칠 더 산다고 살 방법이 생깁니까? 자, 정부가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정신 못 차리면요, 이 정부 뒷감당 못할 일이 생길 겁니다. 내 나이 30월 세상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언이